자, 주변 현황들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쭉 보여주세요. 보시면 전체 다 5층 이상의 건물들이 상당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매물건은 단층, 1층 단층으로 건축되어 있죠. 우리 해당 토지의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용적률 1000%의 인센티브를 받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토지의 온전한 가치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게 바로 진흙 속에 숨겨진 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인천의 토지 면적 145평을 보유한 상가 건물이 현재 경매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경매물건의 소재지는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월미도에 소재해 있으며 현재는 조개구이집으로 전체 활용 중에 있습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은 가장 가치가 높은 상업지역에 소재해 있으며 신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땅의 가치를 2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매력적인 경매물건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경매물건인지 대장 옥션을 보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경매물건의 소재지는 인천 중구 북성동에 소재해 있으며 물건 종별은 근린시설입니다. 토지의 면적은 145평이며 건물의 면적은 74평으로 토지 및 건물을 일괄적으로 매각합니다. 감정가 13억 6천만원부터 시작하여 현재 30% 저감된 9억 5,200만원부터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은 가장 가치가 높은 상업지역에 소재해 있으며 지목은 대지입니다. 토지의 감정가만 무려 13억으로 측정되어 현재 진행되는 경매 최저가 9억 5천만원대는 토지의 감정가액도 못 미치는 금액대이죠. 즉 토지의 가치로만 경매물건을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 건물의 현황은 단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개구이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건축 면적은 제시외 포함 총 74평의 건축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시의 건물 또한 전체 매각에 포함되어 있기에 낙찰 후 사용 수익함에 있어 별도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럼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권리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및 토지 등기부상 최초 설정된 권리는 2016년도 설정된 근저당입니다. 근저당은 말소기준 권리에 적용되니 낙찰 후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그 외 임차인 현황 또한 한 명의 임차인이 권리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임차인은 사업자 등록일이 말소기준 권리일보다 후순위로 등록되어 인도명령 대상자에 속하게 됩니다. 즉 낙찰 후 모든 권리가 소멸하는 깨끗한 경매물건이죠. 자, 그럼 경매물건지 주변 입지 및 일반 매물의 시세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당 경매물건의 소재지는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월미도에 소재해 있습니다. 도보 5분 거리에는 바다가 있으며 마이랜드라는 테마파크까지 근접되어 있죠. 그 외 토지의 용도 지역이 상업지역 내에 소재해 있기에 추후 신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가치 상승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경매물건지 주변 일반 매물의 시세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물건보다 토지 면적이 다소 큰 344평대의 상가 건물은 37억 8천만원의 일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평당가로 환산하면 1,098만원에 구성되어 있죠. 그 외 경매물건과 토지 면적이 비슷한 98평대의 상가 건물은 12억 5천만원대에 나와 있습니다. 평당가로 환산하면 1268만원에 구성되어 있죠. 자, 그럼 우리 경매물건의 적정 시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토지 시세 최소 1,000만원 곱하기 현 경매물건의 토지 면적 145평을 계산해 주면 14억 5천만원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경매 진행되는 최저가 9억 5천만원 대비 안전마진 약 5억 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경매물건입니다. 자, 여기까지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월미도에 소재한 근린시설 경매물건을 대장 옥션을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 요약해보면 바다가 5분 거리에 소재해 있으며 테마파크 근접으로 지속적인 유동인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주변 일반 매물의 시세 대비 약 5억 원의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기에 무조건 이기는 투자가 가능해지죠. 하지만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유동인구의 동선 체크, 현 경매물건의 컨디션 등을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죠. 자, 그럼 두말 필요 없이 제가 지금 바로 현장으로 출발하여 보다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영상을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와 함께 인천 월미도에 소재한 근린시설 경매물건지로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시죠. 드디어 경매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비가 내리고 있어서 우산을 찍고 영상을 찍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체적인 입지 환경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쭉 보여주세요. 월미도의 대표적인 테마파크가 근접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상업지역에 걸맞게 호텔, 식당과 횟집 등이 다소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 도로 있잖아요. 일로 와보세요, 시장님. 이 해당 도로로 바로 진입하면 월미도 유람선을 탈 수 있는 선착장이 존재하고요. 문화의 거리가 바로 연결됩니다. 우리 경매물건은 이 해당 이면도로로 진입하면 바로 볼 수 있는 소재의 경매물건이 근접되어 있습니다. 해변가 메인도로에서 한 블록 뒤에 소재에 있기 때문에 다소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경매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천에는 대표적인 관광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차이나타운이죠. 짜장면 박물관부터 황제의 계단까지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월미도입니다. 월미도에서 대표적인 건 테마파크이죠. 그 중에도 뭐가 있다? 월미도에 있는 디스코팡팡이 가장 유명하기도 합니다. 말 나온 김에 오늘 우리 실장님과 같이 디스코팡팡을 한번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낮 시간대거든요. 거의 오전 이른 시간대에 건장한 남자 두 명이 정장 입고 디스코팡팡을 탄다고 하면은 태워줄까요? 안 태워주지 않을까 의심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마파크가 옆에 바로 존재하지만 놀이기구는 타지 않고 경매물건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지로 우선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공포 체험을 할 수 있는 스크림 체험관도 존재합니다. 이 출입구 보세요. 무서워. 못하겠어. 참고로 저는 겁이 없습니다. 겁이 없고 무서움에 강한 남자, 그죠? 이런 데도 있어요. 오싹오싹한데 여름에 더위를 날려줄 이런 체험관도 존재합니다. 그 옆에는 뭐 양궁을 할 수 있는 스포츠 시설도 있고요. 여기 옆에는 바로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놀이시설이 존재합니다. 저는 월미도를 자주 와요.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대략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월미도를 왜 자주 오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야구장도 있네요. 야구장도 존재하고 펀치기계도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놀이기구는 못하겠지만 무서워서 펀치기계 요건 한번은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로 와보세요, 실장님. 펀치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고 싶어 치는 게 아니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소비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니까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잘 못 쳐요. 잘 못 치는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깨알로 부동산은 현장에서 모든 걸 체험한다. 그리고 상권 활성화를 도움을 준다. 그리고 우리 대장TV 시청자분들에게 부동산은 딱딱하지 않다. 부동산은 항상 근접되어 있다. 이런 친밀감을 주기 위해서 펀치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펀치. 지금 제가 권투를 취미로 많이 하기 때문에 자, 빵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못 쳐요. 근데 이해해 주세요. 저 한번 치고 실장님도 한번 치고 오늘 점수 조금 나온 사람이 점심에 밥값 내고, 그죠? 자,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안 보죠? 아쉽게도 최고 시기로 오겠습니다. 9194. 자, 우리 실장님 제 시간입니다. 네, 화이팅! 뭔가 소리는 둥탁했어. 아쉽게도 9194는 못 넘었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오늘 점심은 공짜예요. 기분 좋다. 자, 바로 다시 경매물건지로 이동해 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저는 월미도를 좀 자주 와요. 한 달에 한두 번은 오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가 월미도를 오면
아이들과 노는 코스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아이를 데리고 월미도를 놀러 올 수 있으니까 해당 코스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착하면 해안가 도로를 걸으면서 각종 행사들을 구경합니다. 구경하면서 풍선 터뜨리기도 하고 공 던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의 체험들을 하면서 해안가 도로를 구경하죠. 그리고 참고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이 있어요. 이게 딸기를 이게 설탕을 녹인 거에다가 얼려놓는 탕후루라는 간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항상 먹거든요. 월미도 오면은 이거를 먹으면 옷이 전체적으로 지저분해집니다. 왜? 애들이 먹고 막 옷을 닦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주는 동시에 옷은 포기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목적지인 키즈 놀이동산에 방문해서 아이들 바이킹, 회전목마 이런 거를 타면서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나오면 배가 고프니까 바닷가를 보면서 조개구이를 먹는다거나 아니면 칼국수를 먹으면 하루가 다 저물게 됩니다. 이 정도 이야기할 정도면 월미도를 제가 얼마나 왔는지 아시겠죠? 그런 이곳에 내가 체험만 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수익형 건물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체험도 하고 관광도 하고 내 건물도 다시 한번 보러 오고 일석이조의 기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아이야, 우리 아빠가 하는 건물이야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면서 해당 건물에서 파는 서비스도 사용해 보면서 일석이조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죠. 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벌써 경매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자, 우리 경매물건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경매물건이 있거든요. 현재 조개구이집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른 시간대라 현재 사업은 하지 않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사거리 코너를 접해 있기 때문에 가시성은 상당히 우량한 편에 속합니다. 여기 전면부에 보시는 이 샌드위치 판넬의 가건물들은 전부 제시외예요. 근데 하지만 매각에는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 수익함에 있어 지장을 주진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해적의 훌코 선장이 있네요. 총도 있고 칼도 몇 자루 차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안에 내부 인테리어도 잘 돼 있는 걸로 보여져요. 사업도 영리화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저녁 시간대에 장사가 주력이라 이렇게 전등도 LED로 이렇게 다 설치가 돼 있어서 밤에 오면 훨씬 더 운치 있고 분위기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주변 현황들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쭉 보여주세요. 보시면 전체 다 5층 이상의 건물들이 상당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매물건은 단층, 1층 단층으로 건축되어 있죠. 우리 해당 토지의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용적률 1000%의 인센티브를 받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토지의 온전한 가치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게 바로 진흙 속에 숨겨진 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토지에 걸맞는 옷만 입혀줄 수 있다면 더욱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주변에 많이 보이는 게 상가주택, 호텔, 펜션 등이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토지에도 걸맞는 건축물이 들어선다면 충분히 수익화로 만들어낼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도로 폭도 8m 이상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신축 및 건축함에 있어서 큰 지장을 주진 않습니다. 근데 단점이 하나 있는 게 주차장이 없어요. 보니까 그죠? 인근에 여기 보이는 주차는 이 호텔 숙박시설에서 사용하는 주차 용지로 보여집니다. 주차장으로 보이고요. 단순 조개구이 손님이 주차를 댔을 때는 못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코너로 돌아가 한번 볼까요? 자, 일로 와 보세요. 여기도 주차는 없습니다. 주차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여기 대문짝만하게 써 있어요. 뭐가? 그죠? 무료 주차. 즉 주변에 이 월미도 전 지역에서 주차를 하면 2,000원을 환불해 주겠다는 겁니다. 통상 3,000원에서 5,000원 사이 내면 하루 정도 주차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비를 환불해줘서 주차에 대한 편의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자주 와서 알겠지만 이 해안가도로, 여기 보이시면 해안가도로 있죠. 저기 전면부는 장사가 너무 잘 돼요. 빼곡하게 사람들이 차여 있습니다. 항상. 근데 이렇게 후면부로 오면은 사실상 유동성 타겟이 아닌 목적성 타겟으로 사업을 영유화하셔야 합니다. 즉 블로그 리뷰 활동을 많이들 활동을 하셔야 돼요. 마케팅을 활발하게 진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월미도 관련 맛집 키워드는 C랭크 키워드로 분류돼서 굉장히 경쟁률이 높은 키워드입니다. 제가 이제 광고 회사도 운영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아는데
제가 해당 월미도 맛집이나 해당 업체명을 좀 쳐보니까 블로그 리뷰가 상당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즉 블로그 리뷰 활동을 통해 수익화를 영리화시키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주말 저녁이나 평일 저녁에도 충분히 장사는 잘 되고 있었어요. 지금 낮 시간대라 많이 안 보이지만 이렇게 가건물을 통해 테이블 좌석을 더욱더 확보했고요. 여기 뒤로 와보시면 이게 본 건물이거든요. 실내에서도 이렇게 조개구이를 드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야외 테이블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야외 테이블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손님들에게 취향에 맞게끔 적정하게 사업을 잘 영리화하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해당 업체의 사업 수익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금 오전 이른 시간대보다는 평일 저녁이나 주말 때에 방문하셔서 테이블에 대한 회전율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이 해당 업체의 사업 수익성에 대한 판단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장을 두세 번째 시간을 번갈아 가면서 오셔야 되는 그런 경매 물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임차인은 2020년도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낙찰 받으시면 후순이지만 사업을 더 하고 싶다, 연장하고 싶다라는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근데 현재 임대료는 좀 저평가돼 있어요. 150만 원 내고 계시거든요. 주변 시세를 따졌을 때는 최소 200만 원의 임대료는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참고하시면서 해당 업체의 수익성 판단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도로가 끝에 메인 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끝에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자, 해안가 메인 도로 앞에 있는 토지들은 최소 평당 1,500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매 물건은 도로 후면이잖아요. 그죠? 평당 600만 원이면 삽니다. 반값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핸디캡이 존재하니까 이 점은 감안하시면서 경매 물건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거리는 월미도 문화의 거리 메인이며 지금 아침 이른 시간대라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한적하지만 주말 때는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이 전면부의 상가들은 주말 때 자리에 앉을 자리도 없어요. 그 저녁 시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사업 수익성이 우량한 상태이지만 지금은 아침 이른 시간대라 사람이 많이 적은 한적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회장님, 저거 보이세요? 저거 동글동글 돌아가면서 관광할 수 있는 놀이기구, 저거 보이시죠? 저거 한번 타보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저거 한번 타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 아이랑 저기가 이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테마파크거든요. 저 아이랑 저걸 탔거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극한의 공포를 느낄 수 있어요. 매 회차 올라갈 때마다 삐그덕 삐그덕 덜컹덜컹 위에 잠깐 서요 또 가다가 상당히 공포스럽습니다. 저거 한번 타고 내리고 싶다, 다시는 안 타야겠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월미도에 있는 놀이기구들이 전부 다 안정성이 증빙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무서워요. 약간 무섭습니다. 참고로 저는 겁이 없습니다. 저거 보니까 또 공포가스럽네요. 한번 왔던 추억이 생각납니다. 자, 이동해 보시죠. 자, 현재는 위에 천막이 있어요. 광장 같은 데인데 천막이 있어서 우산을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천막 있는 데서 전체적인 총평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지 월미도에 방문해서 꼬마 빌딩 경매 물건을 현장에 방문하여 생생하게 전달드렸습니다. 총 요약해보면 바닷가 도보 5분 거리에 소재해 있으면서 상업지역에 우리 경매 물건이 위치해 있죠. 또한 주변 일반 매물의 시세 대비 약 5억 원의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어서 무조건 이기는 투자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제일 가장 좋은 베스트 출구 전략은 낙찰 받고 내가 직접 사업을 영리화한다거나 혹은 해당 토지에 걸맞는 펜션이나 호텔, 상가주택 등을 신축해서 사업 수익성을 영리화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현재의 임차인을 유지하면서 시세 차익을 만들겠다, 수익을 만들겠다, 이런 투자와는 적합하지 않는 경매 물건입니다. 즉 현재 임차인을 유지하면서 임대 수익을 받으면서 향후 매도 차익을 노리겠다, 이런 투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 꼭 인지하시면서, 만약에 그래도 나는 이런 상태에서 투자하고 싶다, 현재 임차인을 유지하면서 단순적인 가치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지금보다 1회 정도 더 유찰된 상태에서 경매 물건을 보다 안전하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토지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고 투자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영상 중에서 이렇게 댓글 남기시는 분이 계셨어요. 경매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투자에 있어서 실력, 재능, 운, 뭐 이런 요소들을 전부 갖추고 있더라도 지속성이 없다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요소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힘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열심히 권리 분석하고 임장하고 애타게 기다리면서 입찰했는데 폐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를 해버려요. 야, 이 정도 했으면 난 잘했어. 충분히 값진 경험이야. 이제 경매 투자는 안 해도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통해 경매 투자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이유는 자신이 최초에 설정했던 목적과 다른 상황에 놓이니까 너무 쉽게 포기하는 이유가 되죠. 자,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공이란 결과물은 지속하다 보면 언젠간 누구에게 분명히 오는 결과물입니다. 그러니 우리 대장TV 시청자 모든 분들이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행하면서 성공적인 결과물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장TV 시청자분들이 모두 성공하는 그날까지 제가 든든한 런닝메이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